안녕하세요. 두잇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계정 2판 오늘은 25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스레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스레드에서 메인 UI 쪽에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동시 접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핸들러라고 하는 걸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같이 한번 봤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처음 했던 게 뭐예요? 핸들러라고 하는 걸 직접 정의를 해서 핸들러 쪽으로 샌드를 하고 그 안에서 핸들을 하면 동시 접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 한 게 포스트라고 하는 방식으로 러너블 객체를 만들어서 던지면 가장 간단한 방법을 할 수 있다. 그걸 권장한다고 했어요. 근데 에이싱크 태스크는 이렇게 뭔가 그 뭐죠? 스레드에서 결과를 처리하고 그죠? 어떤 동작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UI 쪽에 뿌려줄 때 직접 접근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더 쉽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이싱크 태스크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실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이거가 제일 간단하다라고는 하는데 실제 여러분이 써보시다 보면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코드가 정확히 어느 부분이 스레드고 어느 부분이 메인 UI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포스트 핸들러를 이용해서 포스트 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권장을 하고요. 에이싱크 태스크를 쓰는 경우도 근데 자주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에이싱크 태스크도 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에이싱크 태스크가 그럼 뭐냐? 에이싱크 태스크는요. 에이싱크 태스크라고 하는 클래스를 자, 이걸 상속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객체를 하나 만들게 되면 그 다음에 execute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실행 단위라고 보면 되고요. 이 하나의 실행 단위가 가지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 자, 메인 스레드가 있고 이게 UI를 다룬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든 새로운 스레드가 있다라고 하면 스레드라고 하는 거를 얘가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직접 스레드를 만들 필요가 없고요. 에이싱크 태스크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실행, execute를 하면 그 중에 어떤 메소드는 그 같은 객체긴 하지만 어떤 메소드는 새로 만든 스레드 안에서 동작을 하고 어떤 스레드는 메인 스레드에서 동작하도록 안에서 다 처리를 해놓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에이싱크 태스크라는 객체 하나만 만들면 얘가 스레드에서 동작하던 메인 스레드 동작하던 정확하게 동작하는 함수만 찾아서 그 안에다 코드를 넣으면 이 코드는 스레드, 이 코드는 메인 스레드에서 동작을 한다는 거죠. 대신 이게 하나의 객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얘가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그라운드 작업, 자, 화면이 없이 동작하는 걸 스레드로, 뭐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는 걸 쓸 때도 많이 있지만 스레드라고 하는 걸 써서 만들게 된다라고 했을 때 UI를 접근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에이싱크 태스크를 쓰시면 좀 간단하게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스레드로 동작하는 메소드는 do in background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자, 이거를 재정의를 하게 되면 자, background 뒷단에서 도는 거니까 이게 스레드에서 동작하는 코드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메인 스레드라고 하는 걸 보면 on pre-execute, on post-execute라고 해서 이쪽 스레드에서 동작하기 전에 화면에 표시해야 되는 거. 이게 스레드 동작한 다음에 화면에 표시해야 되는 거를 여기다 놓고요. 그게 아니라 이게 동작하는 중간에 뭔가를 표시해야 된다라고 하면 on progress update라고 하는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여기다 넣으면 얘가 메인 스레드에서 마찬가지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네 개의 주요 메소드가 동작을 하는 공간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자, on pre-execute는 그 백그라운드 작업 수행 전에 자, doing 백그라운드 전이고 얘는 후라는 건 알겠고요. 중간에 얘가 호출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백그라운드 작업 이거죠. 백그라운드 작업 중간에 publish progress라고 하면 프로그레스가 뭐예요? 진행 상황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on progress update라고 하는 게 자동으로 호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시작을 하는 건 execute로 시작을 하고요. 취소를 할 때는 cancel로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 책에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는데요. 예를 하나 만들어 보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프로그레스 바를 하나 실행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레스 바로 지금 진행 상태를 표시를 할 거고요. 실행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진행 상태를 표시를 하고 취소 누르면 중단을 하게 할 건데 그 작업을 에이싱크 태스크로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my
async task, my task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task는 안드로이드 task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async task라고 붙여봅니다. 자, async라는 말 자체가 이미 뭔가 계속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하는 작업, 자, 요청 작업과 응답이 일단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는 게 async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백그라운드 작업과 UI 작업이 독립적으로 되는 거를 하나로 뭉쳐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my async task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화면을 구성을 할 건데요. 텍스트는 없애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예제에 있는 것처럼 글자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프로그레스 바를 하나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허리젠틀이라고 하는 프로그레스 바를 하나 갖다 놓고요. 자, 여기다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로 방향으로 꽉 채워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가운데다가 여기 아래쪽에 버튼 뭐죠? 텍스트 아래쪽에 갖다 놓고 자, 이게 가로 방향으로 꽉 채우는 게 참 쉽지 않네요. 자, 여기 자, 이거를 끌어다가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자, 이거를 버튼 아래쪽으로 움직이면 되겠죠. 아이고, 또 이렇게 붙어버리네요. 자, 또 갖다가 가로 방향으로 꽉 채우고 이거를 텍스트 뷰 아래쪽으로 갖다 놓습니다. 자, 텍스트 뷰를 아예 밑으로 내려버리죠. 자, 여기에 아이고, 그랬더니 이렇게 또 떨어져 버리네요. 그냥 놔둘까요? 자, 여기에 자, 요 글자는 진행 상태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진행 상태라고 글자를 바꿔보고요. 자, 버튼을 이제 두 개를 만들 겁니다. 자, 버튼을 하나 갖다 놓고요. 자, 여기에 버튼의 텍스트는 자, 실행이라고 자, 시작이라고 할까요? 자, 시작.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튼은 중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 샘플 프로젝트에 있는 거하고는 약간 다르게 합니다. 저는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이 필요한 내용들을 하기 때문에 책하고 완벽하게 똑같지 않습니다. 책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기본적인 걸 해봤다라고 하면 책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입력해서 수정해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많이 활용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수정하면서 좀 더 익숙해지는 그런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과 아주 일치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하고 나면 책에는 완성된 소스이기 때문에 그걸 꼭 한번 입력을 해서 동작시켜 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on 버튼 1 클릭트라고 하는 메소드 넣으면 되는데 두 번째 버튼이네요. 그러면 on 버튼 2 클릭트가 될 거고요. 첫 번째 버튼이 on 버튼 1 클릭트가 되면 되겠죠. on 버튼 1 클릭트라고 넣어봅니다. 두 개 버튼이 되고요. 프로그레스 바 자체는 자, 여기에 프로그레스 바가 가로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프로그레스 바는 맥스 값이 있다 그랬죠. 여기다 100을 넣으면 0부터 100 사이의 값을 여기다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진행 상황을. 자, 이제 메인 액티비티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개의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하도록 public void on 버튼 1 클릭트 먼저 하나 넣습니다. view v 이게 시작 버튼이 될 거고요. 자,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on 버튼 2 클릭트 이게 취소 버튼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작 버튼과 취소 버튼이 있을 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동작을 시키겠죠. 그래서 자, 여기에 동작을 시키면서 화면에 표시할 거는 프로그레스 바하고 텍스트 뷰에다가 뭔가를 보여줄 거니까 자, 일단 onCreate 안에서 find view by를 찾습니다. r.id. 텍스트 뷰가 첫 번째 추가한 진행 상태를 표시하기 위한 거고요. 이게 텍스트 뷰가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find view by id라고 해서 r.id. 뭐죠? 여기 텍스트 뷰 말고 프로그레스 바가 있었네요. 자, 프로그레스 바 요거였나요? id가? 자, 이렇게 넣으면 프로그레스 바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프로그레스 바라고 해서 프로그레스 바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고 프로그레스 바로 캐스팅해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 위에 변수로 올려주면 어디서든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텍스트 뷰라고 하는 이 타입 없애주고요. 프로그레스 바라고 하는 것도 위에 변수로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타입을 없애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레스 바하고 텍스트 뷰가 find로 해서 둘 다 참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럼 이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자, 백그라운드 작업 그죠? 스레드를 별도로 만들지 않더라도 async task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작업을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증가를 하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씩 증가를 하면서 하도록 하면서 계속 뭔가 그 값을 화면상에 표시를 해주도록 그렇게 만드는 에이싱크 태스크 객체를 만들어서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